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0월 2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의혹, 까고 까도 끝이 없습니다. 이 양파 껍질처럼 계속 그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에서는 이재명 쪽에 줄 돈을,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쪽에 줄 돈을 20억을 따로 챙겨놨다. 돈가방을 따로 챙겨놨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김용에게 유동규가 김용이 유동규에게 그 달라고 한 20억, 그 중에서 8억을 받았죠. 그것과 별도의 20억입니다. 별도의 20억 돈가방을 또 따로 챙겨놨다는 것이고, 또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을 위해서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자, 대선자금 대책회의. 왜 대장동 일당이 그렇게까지 이재명의 대선을 챙겼을까? 물론 뭐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이 또 탄생을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사업들을 또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대장동에서 일확천금을 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돈도 주고 대책회의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벼랑 끝에 몰리죠. 이재명은 벼랑 끝에 몰리니까 어제 이재명이 다시 촛불을 들자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서 뭐 함성을 외치면서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장애 집회를 지금 선동하는 것 같은 지금 제1야당 대표가 다른 것은 만사 제쳐놓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 지지자들을 선동을 하고 지금 또 문재인 정권이 했던 것처럼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20억 이재명 쪽에 줄 20억을 또 따로 챙겨놨다.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받는 남욱이 유동규를 통해서 이재명의 복심, 이재명의 분신이라고 하는 김용에게 그 8억 원을 줬죠. 원래 20억 원을 달라고 했는데 8억 원 주다가 그 중에 대장동 의혹이 도중에 터지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의 20억, 대장동 의혹 남욱이 비자금 20억을 조성을 했다. 자, 비자금이란 건 뭐 돈 세탁하고 해서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모르게 뭐 은행 계좌로 넣는 것도 아니고 현금 뭉치로 주는 거죠. 그 20억을 이재명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조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20억 플러스 8억, 그리고 실제로 뭐 20억을 따로 해놨기 때문에, 달라고 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40억,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플러스 알파, 또 어디서 대선 자금 이야기가 터져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작년에 토목업자에게,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그 남욱이, 이 검찰은 누구에게 돈 줬는지를 수사를 하고 있다.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에게 준 8억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별도의 20억. 작년 초에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죠. 한 1,000억 정도 벌었다는 남욱 변호사가 현금 2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그 관련자들에게서 확보를 했습니다. 자금 흐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20억 원이 또 김용에게 전달됐는지, 또 뭐 정진상에게 전달됐는지, 어쨌든 이재명 캠프로 갔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20억 원이. 남욱 변호사가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현금을 빌려달라고 했다. 작년 초면은 20억 원이, 그러니까 8억 원이 김용에게 간 그 시점과 비슷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 자, 왜 현금을 빌려달라고 했느냐. 당장 뭐 남욱이 현금을 뭐 돈은 있지만 1,000억 이상 남겼지만은 그것이 당장 어디 뭐 다 투자를 해놨든지 뭐를 사놨든지 했겠죠. 그러니까 현금을 줘야 되는데 현금이 20억 원이 없으니까는 여러 군데서 그 돈 20억 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토목공사업자 A씨가 20억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남욱 변호사에게 건네줬는데, 자, 이 토목업자는 그냥 건네준 게 아니죠. 여기 또 그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을 때를 대비를 합니다. 그러면 뭔가 또 일확천금을 하기 위해서. 이 대장동 사업 관계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돈을 빌려주는 A씨, 토목업자 A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안양 탄약고,
안양 탄약고 이전 사업을 맡게 되면은 토목 공사권을 주겠다. 이 안양 탄약고 이전은 그때 이야기가 나왔죠. 김용이 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를 할 때 8억 원을 받을 때 그때 이 남욱이 김용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탄생이 되면은 경기도 안양에 있는 군 탄약고 시설을 이전을 해달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그러면은 그 탄약고 시설이 한 100만 평이 된다는데 그 100만 평에 또 새로운 주택 사업을 벌이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내가 그거 사업을 할 테니까는 거기 관련된 토목공사는 이 당신에게 맡길 테니까 일단 나에게 20억 원을 줘. 이렇게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이야기죠. 자, 과연 이런 일이 이것뿐이 없었을까? 얼마나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검은 돈거래가 막 이루어졌고 그중에 일부가 대선 자금으로 막 들어가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김용 그 구속영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남욱 변호사로부터 경기 안양시의 군 탄약고 이전 청탁을 받았다. 자, 이 청탁을 받아서 남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또 안양에 가서 한탕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당신에게 그 토목공사권을 줄 테니까는 20억 원 줘. 그래서 20억 원을 받아서 딱 조성을 해놨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관련 기사가 사면에 나오는데 남욱이 비자금 만든 시기, 이 20억 원을 만든 시기, 김용의 20억 원 요청 때 유동규에게 20억 원 달라고 요청했던 때와 비슷하다. 그럼 결국 40억 원 가지고 뭐 알파겠죠. 40억 원 플러스 알파 이것 가지고 일단 이 대선 그 후보 경선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여기 같이 붙었던 후보 경선 때 쓰려고 돈을 일단 확인된 게 40억 원을 모금을 하려고 했고 그중에 20억 플러스 8억 원은 이미 조성을 해놨던 겁니다. 그중에서 8억 원은 일단 그 이재명 쪽에 들어간 게 확실해졌고 나머지 20억 원이 어디로 갔느냐? 그것도 뭐 결국은 이재명 쪽에 주려고 한 건데 검찰이 지금 자금 흐름을 수적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용이 유동규에게 20억 원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작년 2월인데 남욱 변호사가 현금 20억 원을 마련한 시기도 비슷하다.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작년 초에 조성한 현금이 최소 28억 원이다. 자, 28억 원. 이것을 왜 했을까?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표 쪽 그 측근들과 현금과 이권을 맞교환하는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은 현금을 이재명 쪽에 몰아주고 이재명 쪽에서는 이권을 주고 그것이 또 아직 미처 성사되지 못한 것이 이 안양 그 탄약고 이전 문제.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그것뿐일까? 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재명은 또 나는 몰라. 그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야. 또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이 높죠. 자, 중앙일보도 또 새로운 그 대선 자금 의혹을 보도를 했습니다. 유동규, 남욱, 정민용 대선 자금 대책회의를 열었다. 대선 자금 대책회의를 이 사람들이 대장동 일당들이 대선 자금 대책회의를 열어서 돈가방까지 준비했다. 돈다발을 넣을 돈가방까지 준비를 하고 뭐 이런 정황들 지금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선 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주변의 자 결국 이재명에게 이것은 모든 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벌인 일들인데 김용이 20억 원을 달라고 유동규에게 요구한 뒤에 유동규, 남욱, 정민용 이 대장동 일당들이 여러 차례 모여서 서로 논의를 했는데 검찰은 그 논의에서 나온 물증을 확보를 했습니다. 뭐냐면 돈을 전달할 때 쓴 박스. 뭐 김용은 지금 돈 안 받았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때 돈을 전달할 때 쓴 박스까지 다 확보를 했다. 물증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규와 뭐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 대장동과 관련된 사람들과 이재명의 주변의 참모들끼리 텔레그램 대화방을 또 개설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엄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거. 그래서 이 대화방이 유동규와 정진상 지금 뭐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죠. 핵심 측근, 이재명 핵심 측근 그리고 김용이 포함된
이재명 측근 인사들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었는데 그 대화방 이름이 정무방이었답니다. 정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정무방. 뭐 정무방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서 돈을 어떻게 재선자금 어떻게 만들고 그러면 이권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그 논의를 하는 그 방이 하나 있었다는 이야기죠. 대화방이. 그래서 결국 이 대화방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9월 29일에 검찰이 유동규를 압수수색을 하고 할 때 새로 산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핸드폰을 내다 버려라 이렇게 정진상이 지시를 한 휴대전화를 밖에 버려버려라. 그 지시를 한 이유가 정무방이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정무방에 보면 자기들끼리 나눈 이야기들이 다 탄로가 나니까 내다 버리라고 한 겁니다. 그럼 뭐 정무방도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시 복구를 하겠죠. 복구를 해서 살펴봐야 되고 이 대책회의를 한 일당들 남욱은 그 자금 조달책이고 1,000억 이익을 받고 또 안양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했으니까는 자기 돈을 막 푼 거죠. 그 다음에 중간책 무슨 어떤 도둑 일당 같습니다. 자금책이 있고 중간책은 정민용 변호사, 전달책 유동규 이렇게 그러고 받은 사람은 김용이든 정진상이든 이재명 쪽. 단순한 단계별 역할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전달된 돈이란 거를 서로 사전에 인식을 했다. 이렇게 돈을 만들고 막 유동규에게 주는데, 김용에게 주는데 이건 이재명을 위한 대선 자금이야. 이걸 다 알고 서로 돈도 건네고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벼랑 끝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 벼랑 끝에 몰리니까 이재명이 다시 촛불을 선동을 합니다. 장애 집회까지 나가자.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국회는 팽개치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 장애 집회하겠다. 자, 이런, 언급을 어제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 1,200명이 이 국회 밖에 모여서, 국회 뜰 앞에 모여서 무슨 교탄대회 같은 걸 했는데 여기서 이재명이 촛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정권을 끌어내린 우리 국민 아니냐. 박근혜 정권 때 한번 이렇게 선동을 해서 탄핵을 했기 때문에 재미를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촛불 이야기를 하면서 정권을 또 끌어내릴 수 있다. 자, 제1야당 대표가 그동안에는 본인이 고고한 척하고 민생 어쩌고 이야기하다가 본인이 딱 올가미에 걸리니까 선동을 합니다. 본인이 살기 위해서. 국회 의사당 본청 앞에 야외 계단이 있는데 거기서 이재명이 소집을 했습니다. 민생 파탄 검찰 독재 규탄 대회. 여기서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을 믿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우자. 자, 국민. 계속 국민파리를 하면서 우리 국민은 가녀린 촛불을 들고 그 강력해 보이던 정권까지 끌어내린 위대한 국민이 아니냐. 자기 위해서 촛불을 들어라.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지금 검경 수사가 조여오니까 이재명이 다급해져서 장애투쟁에 돌입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 집회에는 그 169명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진, 전국 지역위원장 1,200명이 장애 집회를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때는 본회의장을 보이콧하고 국회 본청 안에 있는 로텐도 홀에서 집회를 했죠. 본청 안에. 그런데 일단 국회 밖에, 본청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야외에 있는 계단에서 집회를 했죠. 그 다음 단계는 국회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장애 집회를 하자는 이 선동을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막 독려를 하고 나왔는데 기자들과 마주쳤습니다. 기자가 장남이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어제 이재명의 장남이 상습 도박 혐의로 또 검찰에 송치됐죠. 부인은 그 법인카드 유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 아들은 도박, 그 다음에 성매매 혐의도 있었는데 성매매 혐의는 불송치를 했습니다. 자,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할 말 다 했다. 지지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촛불 들어달라.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이재명 쪽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외투쟁에 대해서. 장외투쟁은 언제나 야당이 쥐고 있는 카드다. 당장 계획은 없다. 언제나 야당이 쥐고 있는 카드다.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선동을 하는 이재명의 모습. 자, 이재명의 이런 모습은 오히려 보면은 이재명의 정치적 명운이 끝날 때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 자, 그런 또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자, 다른 기사는 어제 제가 설명해드린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핵심 라인 조상준 기조실장이 어제 그제 밤에 사표를 내면서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그것이 사의 표명인지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을 했는지, 그러니까 해임을 했는지, 자, 그것을 놓고 여러 말이 있는데 아마 해임하는 쪽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 제가 어제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 인사갈등, 국정원장, 김기현 국정원장과 인사갈등이 있었다. 그러다가 도덕성 문제가 일어나자 낙마했다. 자, 이런 분석 기사들이 오늘, 조간신문에 많이 실렸습니다. 국정원 실세 조상준, 원장과 인사갈등, 그러다가 인사갈등이 벌어져가는 와중에 이 도덕성 문제와 관련한 어떤 투서 같은 것이 대통령실에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서 투서를 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투서가 확인 결과 팩트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경로를 했고 그래서 경질을 한 것이다. 사실상 경질한 것이다. 자, 그런 기사 내용들입니다. 왕 실장으로 불리면서 국정원 개혁을 지휘를 했는데 원장을 건너뛰고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을 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적각 수리하고 국정원장에게 통보를 했다. 국정원장은 패싱 당한 거죠. 정권 교체 이 원인이 뭐냐면은 그동안 국정원에서는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또 여전히 S라인이라는 것은 서훈의 서자 S, 서훈 전 국정원장 체제의 그 간부들이 국내와 해외 파트 주요 보직에 여전히 머물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쇄신 필요성이 거듭 제기가 됐다. 그런데 국정원 1급 일괄 사표 수리와 쇄신 인사가 단행된 뒤 실질적 역할을 맡고 있는 2급, 3급 인선이 지연이 됐다. 그래서 국정원 안에서는 그동안 문재인 정권 때 소외됐던 그 간부들이 인사를 총괄하는 조상준 기조실장에 대한 내부 불만이 제기가 됐다. 조상준이 개혁에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빠른 적폐청산을 요구한 강경그룹에서는 조상준이 좌파 아니냐 이런 반발까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상준은 국정원 인적 청산보다는 제도 개혁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국정원 외교관 출신이지만은 국정원 1차장, 2차장을 지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자, 그런데 그때 이 김규현 원장과 같이 근무를 했던 간부급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일제히 뒤로 밀려났죠. 뒤로 밀려나서 다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빠르게 전진 배치가 다시 돼야 되는데 김규현은 그것을 원했겠죠. 본인과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상준은 그런 문제보다는 국정원 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그 제도 개혁에 더 관심이 보였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밀려났던 국정원 간부들의 복귀가 좀 늦어지고 이러고 있어서 아마 알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충돌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만약에 이 정도 충돌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검찰 라인 핵심 척건인 조상준의 손을 들어줬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갈등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떤 투서 같은 게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사생활 관련 투서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 투서가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는
팩트인 것이 드러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고 그래서 결국은 조상준이 물러난 것 아니냐. 자, 이까지인데 오늘 아침에 중간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국정원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을 내서 어떤 뭐 인사 갈등설 그런 것은 사실 무근이다. 조상준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의를 표명을 했다. 예, 국정원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조상준의 후임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 출신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검찰공화국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다른 그 출신을 할 것인가 관심이라고 했는데 결국 후임에는 후임 기조실장에는 검사 출신 김남우 전 서울 동부지검 차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검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 정부에서. 그런데도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 자, 그런데 자고우면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는 실용적으로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겠다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10월 27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